716번부터 봅시다. 이제 전에는 이 문제가 이제 전에 쌤이 있던 문제는 조금 그랬는데 이거 더 까다로워졌어. 계산하세요 라는 건데 우리가 이제 이렇게 병렬로 연결되어 있으면 이 병렬인지 알지? 그지? 병렬이고 이렇게 연결된 건 직렬이고. 오케이? 모르는 친구들은 없을 거라고 생각해요. 다 이제 중학교 나왔으니까. 그러면 병렬로 연결했을 때 이거에 대한 저항은 어떻게 되는가? 라는 것은 역수를 취해주면 됩니다. 라는 거예요. 이것도 이제 너희들 배웠지, 사실. 그러지? 오매 법칙 정도는 배웠을 거 아니야. 그래요? 안 배웠냐? V는 IR? 안 배웠냐? 잠깐만. V는 IR 안 배웠다. 배웠다. 다 배웠잖아. 다 배워. 다 배웠어. 이렇게. 오매 법칙 정도는. 나도 이제 중학교 때 고등학교 배웠는데, 아직도 기억하지 않냐. 가보자. 아무튼. 우리가 이제 이거를 저항의 합을 구해준다라는 것은 뭐 r분의 1이다. r로 다 표현되어 있으니까 스몰 r로 표현할까요? 이거는 r 플러스 1분의 1 플러스 2r분의 1 통분시켰더니 2r의 제곱 플러스 2r 분의 r 플러스 1 플러스 2r이 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이제 r은 뭐가 되면 3r 플러스 1분의 2r의 제곱 플러스 2r이 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오케이? 그러면 이제 직렬로 합해지는 거니까 이놈과 이놈을 더해주면 되겠네요. 이놈과 이놈을 더해주면 얘가 이렇게 되겠네. 여기에다가 이제 r만 더해주면 바로 나오지? 얘가 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통분시켜서 계산하는 거는 너희들이 충분히 처리할 수 있을 거예요. 그 다음 봅시다. 7을 7 봅시다. 이 문제는 너희들이 그 고등석 상에서 본 적은 있어요. 고등석 상에서 이미 실제적으로 있었거든. 상에. 근데 이제 여기 또 나왔네. 항상 일정하고 이 식의 분모를 0으로 만들지 않을 때 a, b의 값을 구해주세요 라고 했네. 아무튼 분모를 0으로 만들지 않은 건데 항상 일정한 값을 갖겠습니다 라는 거지. 그러면 이제 두 실수에 대해서 항상 성립하는 거니까 이제 이항시켜봐. 마이너스 4x 플러스 6y 플러스 a다 라는 것은 3kx 마이너스 bky 플러스 2k가 되겠습니다. 라는 건데, 실수의 값에 대해서 항상 일정하게 성립하는 거니까 계수끼리 같고, 계수끼리 같고, 계수끼리 같겠습니다. 그 말은 마이너스 4는 3k가 되는 거고, 6은 마이너스 bk가 되는 거고, a는 이게 뭐냐? 플러스 2k가 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오케이? 그러면 이제 k값 구해줄 수 있겠네요. k는 마이너스 3분의 4고, 대입해서 처리해 봤더니 마이너스 3분의 4인데 이항시켜 봤더니 b는 2분의 9가 되나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3분의 4면 a는 마이너스 3분의 8이 된가요? 그래? 그러면 a 플러스 b의 값을 구해줄 수 있겠네요. a 플러스 b의 값은 6분의 마이너스 16 플러스 27 구해줄 수 있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혹시 계산 틀리면 나한테 얘기해줘. 그 다음 봅시다. 718번 봅시다. 718번과 같은 문제는 지금 일단은 fn의 값이 마이너스 1이 아닙니다. 라고 하고 이게 주어졌는데 이것을 해결해 주세요 라고 했어요. 오케이? 모든 n에 대해서 12의 자연수 n에 대해서 이게 성립합니다 라고 했잖냐? 그럼 이제 이것을 한번 적어 볼 거예요. 이게 이제 첫 번째야. 그러니까 얘가 이제 어떤 문제인지 잘 안 보이니까 어떻게 해주겠습니다. 하나씩 대입해 보겠습니다. f1 곱하기 f100은 1이 되겠습니다. f2 곱하기 f99는 1이 되겠습니다. f3 곱하기 f98은 1이 되겠습니다. 라는 식을 알았어요. 오케이? 그러면 이제 어느 정도 여기에서 힌트가 문제가 주어지는데 어떤 힌트가 주어졌냐면 1하고 100하고 얼른 관련성이 있을 거고 2하고 99, 3하고 98하고 어느 관련성이 있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쳐다봤더니 이것들을 바꾸어 줄 수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f100이라는 것을 f1분의 1로 바꾸어 줄 수 있네요. 오케이? f1분의 1로 바꿔줄 수 있어. 이것만 바꿔봤더니 어떻게 되겠습니다.
F1분의 1이 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 통분이 가능해요. 분모분자의 F1을 똑같이 곱해줬더니 F1 플러스 1분의 F1이 되는 거네요. 맨 끝에 있는 것만 한번 적어봤더니 F1 플러스 1분의 F1이 돼서 얘랑 얘 더하게 되면 뭐가 돼요? 두 개 더하면 뭐가 돼요? 1 되지? 그렇지? 두 개 더했더니 1이 돼요. 이렇게 두 개 더했더니 1이 됩니다. 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너희들이 궁금해지는 사실이 이 앞에 있는 숫자는 어떻게 될 것인가? 1 플러스 F99분의 이거 계속 끊기지? 1 플러스 F99분의 1이라는 함수랑 이 두 개를 더했을 때는 혹시 1이 되지 않을까라는 거지. 이것도 너희들이 한번 확인해 보면 돼요. 그러면 F99는 뭐가 되는 거예요? F2분의 1이에요. 그렇지? 그러면 이제 분모분자에 똑같이 곱해서 처리해 봤더니 F2 플러스 1분의 F2가 되는 거예요. 분모분자에 분모분자에 F2를 곱해줬더니 얘가 나오는 거지? 그럼 다시 또 두 개 더해봤더니 뭐가 돼요? 1이 됩니다. 라는 게 돼요. 그래요? 그럼 이제 너희들이 이제 보이지? 맨 끝에 맨 앞에 맨 끝에를 합하면 1. 그 앞에 그 다음 거 합했더니 1. 계속적으로 1이 될 건데 이게 이제 항이 총 몇 개가 더해진 거예요? 100개가 더해진 건데 결국 1이 몇 개 있겠습니다. 절반만큼 있겠습니다. 라는 게 되겠어요? 오케이?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것들의 합은 뭐가 되는 거예요? 1이 50개 있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오케이? 나이를 보고 여기에서 어느 정도 규칙성을 찾아서 해결해 보겠습니다. 라는 게 목표예요. 오케이? 이런 문제들은 연습 한번 해보세요. 딱 봤을 때 이거구나 라는 것을 너희들이 나중에는 보여야 돼요. 그 다음 719번 봅시다. 첫 번째는 서로들한테 양수라는 조건을 줬네요. 양수 0이 아니야. 그때 기억을 만족하는가 라는 건데 이거는 이제 만족할 것 같은데 A, D는 B, C인데 양변을 A, C로 나눠봤더니 뭐가 돼요? A분의 B는 C분의 D가 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오케이? 이게 B가 성립하겠습니다. 라는 게 첫 번째예요. 그 다음 두 번째, 이게 성립하네요. 두 번째는 우리가 이제 니은을 성립하기 위해서는 이건 너희들이 반드시 기억해야 돼. 분수꼴이 등장했다라는 것은 혹시 이제 얘가 2분의 F라고 쓸 수도 있거든? 그럼 너희들이 이제 앞에 한번 찾아봐. 우리가 이제 개념했던 거 한번 찾아보세요. 그러면 얘를 K라고 넣고 정리해 주겠습니다. 라는 거였어요. 오케이? 이렇게 분수꼴로 표현되어 있을 때 K라고 놓고 정리하면 좀 깔끔하게 처리해 줄 수 있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얘기냐면 이 B는 무엇이 되는 거고 AK가 되는 거고 D는 뭐가 되는 거입니다. CK가 되는 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식을 한번 정리해 볼 건데 B는 AK, D는 CK예요. B는 AK, D는 CK예요. 넣어봤더니 무엇이 되는 거냐면 A제곱 K 플러스 C제곱 K는 A제곱 B제곱이 C제곱이 되는 거니까 K분의 1이 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이게 좌변이지? 그 다음 우변을 해봅시다. 우변 대신에 넣어봤더니 D 대신에 뭐 CK 그러니까 ACK B 대신에 ACK예요. 분의 2AC가 돼. 그러면 AC사 약분해서 써봤더니 2K분의 2, 즉 K분의 1이 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오케이? 대입만 해주면 충분히 간단하게 해결할 수 있지. 그 다음 D급 봅시다. D급 봐봤더니 얘가 이제 어떻게 될 거냐면 B, D 대신에 집어 넣어주기만 하는 개념. A의 세제곱 플러스 C의 세제곱인데 A의 세제곱 K의 세제곱이 될 것이고 D 대신에 CK지? C의 제곱 K제곱이 되겠습니다. 즉 좌변은 K의 제곱이 나오겠습니다. 오호 이거 세제곱이지. 그러지? K의 세제곱으로 나오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우변 봐봅시다. 우변 처리해 봤더니 뭐가 되는 거냐면 C 대신에 B 대신에 AK D 대신에 CK예요. 그러면은 A 플러스 C의 세제곱은 그대로 되는데 AK, CK의 세제곱이 되겠습니다. 그래요? K를 묶어서 밖으로 빼버리면
a 플러스 c의 세제곱, a 플러스 c의 세제곱, k의 세제곱. 그래서 k의 세제곱 나오는 거 보여요? 양변이 같은 값이 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근데 너희들이 반드시 기억해 줘야 돼. 이런 형태로 주어져 있다라는 것은 k라고 놓고 해결할 수 있습니다. 라는 거예요. 나중에 이것들이 이런 문제들의 유형은 자주 등장할 건데 유리함수에서 이런 형태가 등장하고 또 언제 등장하냐면 지수함수에서 등장해요. 혹시 2의 뭐 k제곱, 3의 s제곱, 뭐 5의 t의 제곱 했으면 k라고 놓고 해결할 수, 오, k가 있어. a라고 놓고 해결할 수 있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이게 어디에서? 수원에서 이런 문제들이 당시 등장할 수도 있어요. 괜히 로그에 대한 개념도 나올 수가 있어. 알겠지? 이건 너희들이 일정한 문자로 놓고 해결할 수 있습니다. 라는 거 기억하세요. 그 다음 봅시다. 720번 봅시다. 두 그래프하고 직선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를 구해주세요. 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이 두 개의 그래프를 그릴 수 있다라는 건 알아요. 너희 그릴 수 있지? 그지? 그릴 수 있어. 그러면 명확히 한번 그려볼까? 우리 한번 해보자. 그래프가 식이 뭐냐면 너희들 안 보이지 이거? 응? 들어갑시다. 식도 까먹어. 오, 이렇게 또 봅시다. 식이 한번 써보자. y는 뭐였냐? y는 x분의 10 플러스 1. x분의 10 1. 미안. 뭐 그럴 수도 있지. x 플러스 1. 오케이? 이 그래프를 그리지, 이 그래프. 그래? 이 그래프 그려져. 그 다음에 y는 뭐냐? 10-x, 10-10. 어허. 10을 나누고 10-x, x 어디 갔어? x 플러스 10. 오케이. 이렇게 그려지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그래프가. 지금 우리가 이제 이렇게 그려진다. 라는 걸 알았지 않냐?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 된 건가? 이거 어떻게 하지? 그거 버리고 다시 들어가자. 오케이. 우리가 그래프를 여기 그릴 수 있어요. 대박이지. 내가 이형이 먹고 싶었거든. 한 번 정도는 이형이 먹고 싶었는데 지어지마다 이렇게 이형이 먹네. 아무튼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지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그러면 x가 1일 때랑 x가 1일 때 이렇게 그려진 x가 1일 때 그리고 y가 9일 때 x가 9일 때 이렇게 될 거예요. x가 1일 때랑 x가 9일 때 이 도형의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를 구해주세요 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어떤 부분의 넓이를 구해주세요 라는 거냐면 지금 이 부분의 넓이를 구해주세요 라는 거지. 그렇지? 그럼 이제 이 넓이를 너희들이 체크해 봤다면 근데 이제 무엇을 아냐면 이 그래프 좀 잘 만든 거 맞나 모르겠네. 잘 만든 거 맞는 거 같은데 어째 조금 이상하지? x는 1. 점근선이 뭐가 있었어요?
점근선이 x는 1이 있고, y는 1이 있고, 이 점근선이 이렇게 있어요. 그 다음에 점근선이 y는 마이너스 10 이렇게 있어요. 오케이?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 넓이를 구해주세요라는 건데 어떠한 사실을 아냐면 일단 두 그래프의 뭐가 똑같아요? 폭이 똑같아. 10이고 10이니까. 이 식을 정리해 봤더니 x 마이너스 10분의 마이너스 10 마이너스 10이지 않냐? 그러면 이놈의 절대값만 똑같다면 평행이동 대칭이동 해서 두 개의 그래프를 일치시킬 수 있지. 그지? 평행이동 대칭이동 시켜서 일치시킬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얘를 봤더니 이놈의 점근선은 이 그래프에 fx의 점근선은 y는 0이고 gx의 점근선은 x는 0이고 x는 10이에요. 오케이? 점근선에서 1만큼 떨어졌고 원래 점근선에서 1만큼 떨어진 거예요. 그래요? 그러면 이제 너네들이 그래프가 어떤 부분의 넓이가 똑같겠습니다 라는 건 판단해 줄 수 있어요? 이 정도는 판단해 줄 수 있어요. 이 부분 있잖아요. 이 부분. 이 부분에 대한 넓이랑 그지? 이 부분에 대한 넓이는 같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그래요? 이 부분의 넓이랑 이 부분의 넓이가 같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오케이? 왜? 점근선으로부터 점근선 원래 이제 점근선이 뭐가 있었어요? 점근선을 한번 그려볼까? 이 0이라는 거랑 조금 내가 잘못했다. 오케이. 딱 맞지? x는 0이라는 거랑 x는 10이라는 거. 그러면은 0으로부터 떨어진 거리가 1이고 10으로부터 떨어진 거리가 1이니까 이 넓이랑 이 넓이가 같습니다 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 색칠된 부분에 대한 넓이를 구해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라는 거예요. 결론적으로는 어떤 넓이? 이 사각형의 넓이, 직사각형에 대한 넓이를 구해주면 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그래요? 이 부분의 넓이를 구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럼 얘는 이제 뭐가 되는 거예요? 이 길이는 얼마가 되고 8이 되고 높이는 2하고 10이었으니까 얼마가 돼요? 11이 되는 거예요. 오케이? 넓이는 88이 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오케이? 알겠지? 내가 그린 것보다 훨씬 그래프 깔끔하냐? 그 다음 봅시다. 721번 봅시다. 그래프가 절대값을 씌운 그래프가 y축에 대해 대칭일 때 fb의 값을 구해주세요 라고 했네요. 그러면 너희들이 이제 이 함수를 어떻게 한 거냐면 평행이동하고 평행이동한 그래프예요. 그 다음 절대값 씌워준 그래프야. 그럼 유리함수를 평행이동 시키게 된다면 이거 어찌됐든 이렇게 되는 거잖아. x축이 있고 y축을 이렇게 있다면 a가 이제 양수다 음수다라는 건 모르겠지만 점근선이 이렇게 있을 거예요. 그럼 그래프가 이제 이렇게 그려지겠다라고 판단해 줄 수 있는데 이 그래프를 뭐 할 거냐면 평행이동 시킬 거야. 이 그래프를 그냥 이렇게 평행이동 시킬 거야. 어떻게든 평행이동 시키겠지 이렇게. 그렇지? 평행이동 시켰을 때 절대값을 씌웠을 때 뭐의 대칭이 되겠습니다? y축에 대해 대칭이 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평행이동 될 수밖에 없냐면 이렇게 될 수밖에 없겠지. 점근선의 교점이 어디로 옮겨갈 수밖에 없어요? 이 원점으로 옮겨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야 절대값 씌워서 올려주면 정확히 대칭인 그래프가 그려지겠어요? y축에 대해 대칭인 그래프가 그려지겠어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네요. 우리가 어떻게 이동시켜주면 됩니다. 이놈의 점근선은 x는 6, y는 b인데 점근선의 교점을 어디로 옮겨주겠습니다. 0,0으로. 그러면 얘를 x축 방향으로 얼마만큼? x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6만큼 y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b만큼 평행이동 해줘야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x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6만큼이니까 a는 6이 될 것이고 y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b만큼이니까 마이너스 b는 2분의 a가 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그래요? 그러면 이제 얘가 이제 6이니까 대입해 줬더니 b는 무엇이 되는 거예요? 마이너스 3이 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그럼 다 구해줬지? f-3 구해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f-3은 결론적으로 무엇이 되겠습니다? f-3은 대입해 봤더니
마이너스 9분의 A는 6이었고 B는 마이너스 3이었어요. 마이너스 2분의 3 마이너스 3이니까 마이너스 2분의 6, 9 이게 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답이 없네. 왜 답이 없어? 뭐냐 잘못했나? 6 마이너스 3 미안 방금 봤어. 3분의 2다라는 거지? 마이너스 3분의 11 이렇게 구해줄 수 있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오케이? 5분만 쉬었다 합시다.